여러분, 오늘 저는 독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재라는 건 개인 한 명이 모두의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걸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독재 모델은 7, 80년대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중국,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국민들이 독재를 지지하면 그건 독재일까요? 독재가 아닐까요? 저는 나치 정권 히틀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국민들이 그의 행동을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자들에게 더 이상 지지해준 사람이 없거나 우리 역사에서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쫓겨나거나 퇴임하거나 물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재는 시민들의 지지를 필수로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데도 독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뭐 찰나의 순간만큼은 뭐 우리나라의 7, 80년대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독재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도 역사의 긴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1공화국이 무너졌고 5공화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를 하지 않으면 그 독재는 지속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카니 총리 아시나요? 그 총리는 독재자였지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정말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고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독재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가 계속되는 한 독재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독재 지지의 바탕에는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는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민족성은 독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국민들이 독재를 지지하면 그것은 독재일까 독재가 아닐까? 국민들이 독재자를 지지해도 그건 독재가 맞습니다.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다고 해서 히틀러가 독재자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도 독재를 방조했다, 방치했다,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일은 실제로 자신들도 나치 독재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건 역사의 판단에 맡겨두기로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독재냐 나쁜 독재냐 이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 필리핀,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가지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좋은 독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국가가 부강하게 됐고, 그리고 필리핀의 독재는 완전히 망한 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독재 기간 얻은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얻을 건 얻었고 잃을 건 잃었다 이런 그냥 복합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독재는 독재자가 얼마나 잘했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필리핀 독재처럼 나라를 개판 시궁창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냈어요. 그런 점만 보면 좋은 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좋은 독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싱가포르식 좋은 독재든 필리핀식 나쁜 독재든 그 독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독재라는 가치가 일정 부분 국익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재라는 가치가 시민의 자유보다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독재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은 안정적인 정치 상황이겠죠. 정치적으로 아주 평온한 상황이요. 독재라는 게 보통 나라가 혼란할 때 해결사 개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두환이나 박정희 집권 시절에서도 그렇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독재자가 항상 등장을 했습니다. 독재자라는 말도 고대 로마에서 나온 건데,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면 우리가 일일이 의회에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게 만들자, 이런 위기를 타개할 인물, 그걸 위해서 독재자라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독재자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제가 중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 국민들 대다수는 독재를 지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대부분이 이걸 독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걸 알면서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하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있던 중국을 이렇게 부유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마치 7, 80년대 고도 성장을 이룩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들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리는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의 평가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들이 갖고 있는 독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현재 중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독재를 지지하는 중국을 조롱하거나 미개하다면서 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7, 80년대 독재를 지지해왔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독재자라고 불렸던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3번이나 뽑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재자를 지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재가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독재를 지지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독재자들의 잘못인 거지. 반대로 한국의 독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듯이 중국의 독재도 영원히 지속되리란 법도 없습니다. 한국이 독재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풍요롭기 시작하면서 독재는 설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독재가 우리가 가진 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독재는 풍요로울 때 힘을 잃습니다. 중국도 만약 개개인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풍요로워졌을 때 중국 정부가 많은 것을 간섭을 한다면 분명 중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국민들은 아마 그때쯤 독재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권력자 입장에서 눈치를 봐야겠죠. 정리합니다. 독재는 단순히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독재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독재를 해왔다고 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것에 대해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뭐 국익을 위한 독재라는 가치를 시민의 자유라는 가치보다 우선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자유라는 가치를 아래로 짓밟고 깔고 뭉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끔 국민들은 독재를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대통령으로 독재자를 몇 번 뽑아왔었지만 그게 뭐 우리가 독재를 공범이었다는 의미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독재는 비록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좋은 독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에는 체제에 맞는 타이밍과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몇십 년 동안 막을 수 없었죠. 뭐 독재를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느껴왔던 건데 역사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룰수록 정확하더군요.